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2년 1월 4일 오후 6시입니다. 이제 연휴를 지나고 그리고 그 연휴 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갑질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조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큰 관심사입니다. 오늘 4일 발표된 여론조사 2개가 있습니다. 이 2개가 공통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.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그냥 현상 유지 차원입니다. 그 결과로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가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, 김혜경 씨 관련 이 여론 변화는 아마도 한 며칠 뒤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론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. 대선 여론은 국민 전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가 좀 느립니다. 다자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범위 바깥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리서치뷰가 UPI 뉴스 의뢰로 지난 1일에서 3일 사이 연휴기간입니다.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46%, 이재명 후보는 38%를 기록을 해서 그 격차가 8%포인트입니다.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.1%니까 그 범위를 넘었습니다. 8%포인트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, 전주보다 그 격차가 2%포인트 더 커졌습니다. 6%포인트에서 8%포인트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.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전주보다 1%포인트 올랐고,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1%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.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전주보다 1%포인트 떨어져서 8%로 집계가 되었습니다.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1%포인트가 떨어져서 3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연령대별로 보면은 윤 후보는 20대와 60대에서 압도적입니다. 20대 51%, 60대 58%, 70대 이상은 59%입니다. 이 후보는 30대에서 45%의 지지율로 1등입니다. 40대에서는 이재명 42%, 윤석열 38%, 50대에서는 이재명 45%, 윤석열 42%, 오차범위 안에서 각축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리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20대를 보면은 남녀가 크게 다르지만은 2대남이라고 그래가지고 20대 남자에서는 윤석열 64%입니다. 20대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20대 남자입니다.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병사들 월급을 2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, 이런 게 먹힌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64%, 이재명은 26%밖에 안 됩니다. 64대 26입니다. 이번 선거는 20대가 결판을 내는 구도입니다. 그런데 이 2대녀라고 그래가지고 20대 여성에서도 윤석열 36, 이재명 21%로 상당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. 지역별로는 윤석열 후보가 대구, 경북 54%, 부산, 울산, 경남 54%,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55%,
각각 앞서고 있습니다. 윤 후보는 경기 인천에서 47%, 서울 43%, 충청도 46%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.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85%, 유선 전화 15%로 배분을 해가지고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. 또 하나 조사,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45.7%로 이 후보를 5.7%포인트, 반올림해서 6%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KSOI가 헤럴드 경제 의뢰로 지난 2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. 이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 6.9%, 심상정 후보 2.7%인데 그 1월 31일 4일 전에 한 조사와 비교하면은 이 흥미롭습니다. 이 설 연휴를 통과하면서 김혜경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지지율 변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윤석열은 1월 31일에 41.6이었는데 그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45.7%로 뛰었습니다. 즉 한 4일 사이에 4.7%포인트 뛰었습니다.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. 그리고 이재명은 37.9에서 40으로 2.1%포인트가 올랐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이 더 오르는 바람에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.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10.6에서 6.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. 4.4%포인트. 심상정은 3%, 1월 31일 3%에서 오늘 발표된 것은 2.7%로 마이너스 0.3% 이렇게 되었습니다.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.1, 민주당 35% 비슷하게 나옵니다. 즉, 이 두 조사가 공통점인 게 조금 수치는 다르지만 한쪽은 윤석열이 8%포인트, 또 다른 쪽은 5.7%포인트, 6%, 한쪽은 8%, 한쪽은 6%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,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, 심상정 후보는 거의 현상 유지. 현재 이렇게 됐는데, 바로 연휴 기간 며칠을 지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강화되었다. 설 민심은 결국 윤석열 편이었다. 이렇게 일단 추정할 수가 있겠고, 어제 사자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게 중평이라고 봅니다. 좌파 매체에 들어가서 댓글 여론을 보니까 거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,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잘했다는 댓글은 좌파 매체에서도 거의 없더라고요. 그렇다면은 지난 한 2, 3주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,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, MBC, 그 다음에 김혜경 스캔들, 이번에 사자 토론, 이 세 사건을 합치면 다 윤석열 후보 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. 자, 문제는 이제 단일로 한데, 만약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5%대로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만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높아지는데,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서 윤석열 쪽으로 갈 사람이 이재명 쪽으로 갈 사람보다 더 많을 겁니다. 그럴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경우에 지지율이, 최종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. 5%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,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최종 지지율이 5%대 이하로 떨어지면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. 이렇게 되면은
윤석열 쪽에서는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, 이런 또 이야기가 퍼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